이번에는 2014년 10월 23일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그 폐암의 전이 및 재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이라고 하는 거, 뭐 옮겨졌다, 뭐 보통 이렇게 이제 이 전이잖아요. 이거 그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내려보면, 암 세포가 커지면서, 그리고 어떤 게 이제 세포가 커지면서 거기서 또 저절로 지가 이게 터져서 거기서 나오는 그 뭐 진액이나 그 혈액 그 암세포들이 그 진액 같은 그런 것들이 이 혈류 흐르고 있는 그 피를 통하거나 혹은 림프액을 통하고 이 온 전신을 돌다가 이 다른 장기로 가서 그 장기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암세포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마침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전이거든요. 근데 이 폐암세포는 희한하게 그 다른 쪽 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좌우에 있으니까 다른 쪽 폐로 옮겨 붙기도 잘하고요. 그 외에는 이 뇌라든지 간 그리고 부신, 요거는 우리 신장 제일 윗부분에 이렇게 덮개처럼 있는 걸 이제 부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신, 뼈, 그러니까 뇌, 간, 부신, 뼈, 그리고 다른 쪽 폐, 요런 데 주로 많이 확률적으로 가고 다른 쪽으로는 거의 이 전이가 되는 사례가 보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이가 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 병기 진단에서는 사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사기 그러면 어디 다른 그 장기로 전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이가 그러면 그 아까 번에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발견할 때는 이제 몸속에서 이미 이제 그 발견 진단 전에 이제 뭐 가 있는 이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초기에 뭐 조기에 발견을 해가 예를 들어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보통 비소세포암은 1기, 2기, 소세포암은 1기니까 오케이 우선 수술합시다. 이래 수술을 끊어내도 의사들이 모르는 수술하기 어쩌면 전부터 혹은 그 수술할 때에 그 피가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이게 뭐 흡입을 해도 그때 소위 말해서 피를 타고 혈류를 타고 가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뭐 뇌, 간, 뼈, 부신 뭐 혹은 다른 쪽 폐 이런 데 가서 붙어가지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조주만 알지 이거 뭐 아무리 전문의도 이거는 수술 시점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딱 수술 끝나고 나와서 의사들이 보통 가족에게 그런 말씀 하시죠. 수술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 가족들은 야 이번에 이제 낫는갑다. 근데 그분은 거짓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술이 암이 있는 그 부위를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부위를 뭐 이만큼 더 이렇게 완벽하게 도려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지만은 이미 그 전에 뭐 암세포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술 중에 붙어서 뭐 1년쯤 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전이성 폐종양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폐암 이외에 다른 암이 폐로 전이돼가 왔다. 그래서 폐에서 지금 이 암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암은 폐암은 아닙니다, 이게. 다른 장기의 암세포가 와서 폐에 붙어가지고 됐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거는 폐에서 다른 쪽으로 가서 전이가 된 거고, 이거는 다른 쪽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뭐 어디서 아니면 이 병 이력을 보면 자기가 앓고 있던 암이 폐로 전이가 됐다. 근데 그 암세포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왔다면 그거는 위암세포거든요. 위암세포.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폐암 이렇게라고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의사들이 폐에 생긴 암은 폐암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전이성 폐종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좀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폐종양이라고 전이성 폐종양이라고 하면 이거는 폐암 세포가 아닌 다른 암세포가 폐에 와서 붙었다. 그래서 그것은 주는 약도 그 위암이라면 그 위암약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다스리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걸 그 전이성 폐종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검사를 해보면 이제 어떤 것들은 이미 암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됐구나 하는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원인 불명성 이런 암이 있습니다. 이게 몸속에 어딘가에 있던 암이 하나 여기 폐에 붙었는데 이건 폐암세포는 아닌데 그래서 끝까지 모르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밝혀내기 위해서 이제 그 다른 우리가 늘 하던 뭐 엑스선 검사, 뭐 CT 검사, 혈중 종양 마카 검사, 표지자 검사요. 뭐 이런 그런 걸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전이가 됐는지 이제 이 병리 검사를 하면 거의 다 압니다. 아는데 5, 6%는 알겠죠. 근데 정말 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또 암들도 있다. 그리고 전이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재발이라는 거는 이런 그대로 전이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그 특정 병소에 이제 생겼으면 그 병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절제를 했다. 그런데 그 바로 또 옆에서 절제한 부위 바로 인근에서 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암이 생기는 것을 암이 되돌아왔다 혹은 암이 재발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발과 전이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일단 재발한 암이나 전이암은 그 예후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법에도 그 어떤 선택지가 아주 줄어들거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1차로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를 했다. 해가지고 뭐 한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다시 재발을 했다. 그러면 그 1차 치료한 항암제에는 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놈은 그 듣질 않으니까 그럼 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 특정 암마다 폐암이면 폐암에 쓸 수 있는 항암제는 제한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보는데 제가 항암제는 아주 다양하다고 그랬지만 그 항암제들은 다른 장기의 암에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요 어떤 특정 암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1차 치료를 했는데 이게 재발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선택지가 어떤 경우에는 없는 수도 있고 정말 심지어는 대부분 아니면 아주 한두 개로 이렇게 제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제 이 부위에 따라서는 일부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조금 있고요. 그 외에는 다시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또 항암 치료가 또 불가능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연명 치료
완화 치료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라도 환자가 이제 남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뭐 통증 관리라든지 이런 그 완화 치료, 그리고 그 완화 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데 이미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그게 조금 더 완화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마지막에는 이제 호스피스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어떤 이런 것 밖에 현재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재발한 폐암 치료 방법은 그러면 없느냐? 제가 대충은 얘기를 했지만은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단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재발이라든지 또 악화가 된 경우에는 그 재발한 부위나 어떤 증상, 그리고 첫 번째 치료했던 그 치료법과 그 반응 등을 고려해 가지고 선택을 한다.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얘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 선택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뼈로 전이가 되거나 또 뇌로 전이가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서 또 더 퍼지지 말으라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죠. 그건 폐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뇌로 전이 됐으면 뇌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또 뼈로 전이가 됐으면 이제 뼈로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근데 방사선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암제도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미 한번 폐에 섰던 이 항암제들은 폐암에 썼던 제1차 치료를 했던 게 가장 잘 듣는다고 얘기한 게 안 듣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다행히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이 의료계에서도 볼 때도 이제 치유 효과가 비교적 떨어지는 거니까. 예. 처음에도 안 됐던 게 두 번째, 세 번째 게 잘 될 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진통제를 줘서 그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비소세포암의 경우고, 이제 소세포암이 폐나 다른 장기로 이제 재발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를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전에 소세포 경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제 반응이 비소세포 폐암보다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비소세포암은 거의 고려를 하지 않지만, 소세포암이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전에 서서 효과를 봤던 것을 계속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새로 개발된 신약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새로운 항암제를 또 써보고, 재발 부위에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 완화 치료를 보통 하지요. 그런데 소세포 폐암은 이 항암제에 대한 반응은 빠르지만 이게 장기적이지 않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효과가 있지, 장기적으로 재발되고 나서 어떤 약을 썼더니 낫더라,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드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만일 암이 재발하면 우리들은 그때는 다른 거는 없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굴의 투지 이런 거로 병에 임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재발이나 뭐 전이가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떤 현 의학계에서는 어떤 그 치료법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더 말하자면 이제 다음 생을 아니면 여생을 어떻게 마실 것인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 어떤 라이프 플랜을 짠다든지, 특히 무슨 아니면 전에 믿었던 어떤 뭐 이런 종교가 있으면 그 신앙에 한번 몰두를 해본다든지 어떤 이런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이런 데도 한번 뭐랄까 의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